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LA 인근 오렌지 카운티에 애나하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디즈니랜드가 있는 바로 그곳인데요. 이 애나하임시가 디즈니랜드 인근에 콘도 단지를 짓고 있는데 그 콘도 단지에 입주하는 첫 주택 구입자를 대상으로 적게는 한 3만 불 정도, 많게는 최고 10만 달러까지 그 다운페이를 보조해 준다는 소식입니다. 이 콘도 단지의 이름은 The Towns at 100 West라고 합니다. 이 비긴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이 비긴이라는 명칭의 보조 프로그램 적용 대상은 총 29개 유닛에 해당된다고 하는데 이 시 당국은 소득 기준에 따라서 보조금이 조금 다르겠지만 대다수가 4만 달러 이상은 보조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많게는 최대 10만 달러까지도 다운페이 보조를 받을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콘도는 침실 2개에 화장실 2.5개, 그러니까 뭐 3개나 마찬가지죠. 침실 2개, 화장실 2.5개를 갖추고 있습니다. 가격은 40만 달러 중반대라고 합니다. 애나하임시의 다운페이 보조 프로그램을 신청하려면 먼저 이 개발업체인 톨 브라더스와 이 모기지 회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데요. 문의는 이메일로 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메일 주소는 영상 하단 설명란에 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메일을 한번 보내봐셔서 첫 주택 구입자 그리고 일정 부분 소득 그 이하인 사람들은 해당이 된다고 하니까 애나하임시에 요즘 애나하임이 많이 뜨고 있습니다. 디즈니랜드도 있고요. 그리고 유명한 야구장 있잖아요. LA 에인절스 그 야구 구장도 거기 아주 멋지게 아름답게 이게 프리웨이 옆에 있는데 좋은 곳입니다. 이런 곳에 10만 달러씩 이렇게 보조를 받아서 다운페이 보조를 받아서 집을 살 수 있다면 아주 럭키한 그런 행운이 될 수 있으니까 문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요 또 에어컨 구입비 지원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LA 수도전력국 LADWP가 에어컨 설치 비용 225달러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 연소득 5만 5천 달러 이하일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도전력국은 폭염에 대비해서 저소득층 주민들의 그 에어컨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소위 쿨 LA 그 리베이트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LA 수도전력국 관계자는 225달러는 일반적으로 창문에 다는 이 소형 에어컨 가격으로 봤을 때 약 80%에 해당하는 지원 금액이라면서 단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전력국이 요구하는 그런 효율을 기준에 맞는 그런 에어컨을 사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뭐 그거야 어렵지 않죠. 네,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에어컨 목록 검색을 좀 해보면 되는데 그 목록 검색 그리고 신청할 수 있는 것도 역시 웹사이트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 웹사이트 애드레스 또 영상 설명란에 올려놓도록 할 테니까 또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에어컨은 오는 9월 30일까지 구매한 그 에어컨에게만 이 지원금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전화로도 문의할 수 있습니다. 1-800-342-5397 전화로도 문의할 수 있습니다. 네, 요즘 그 차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미국에서. 새 차 가격이 많이 올랐고 또 이 자동차 론 이자율도 크게 올랐고 그래서 이제 월 페이먼트 부담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인지 이 저렴한 모델들이 딜러에서 지금 무섭게 팔려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자동차 전문 매체 오토비스켓은 차값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최근에 수년간 SUV와 크로스오버에 밀려서 고전하던 이 소형차들의 판매가 최근에 급신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대차의 소형 세단 이 엘란트라의 경우에 지난해에 비해서 판매량이 53%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한 달 동안에만 그 전달보다 60%가 늘어난 13,042대, 13,424대를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또 닛산에서 가장 작은 차죠, 이 벌사라고 있습니다. 닛산 벌사 이 소형차도 올해 현재까지 판매량이 전년 대비 96% 증가했고요. 특히 지난달에만 121%의 신장을 기록했습니다. 또 다른 소형차 닛산 센트라 역시 5월과 6월 사이에 판매량이 107%가량 늘어나는 등 닛산의 소형 세단 판매도 전년보다 약 30%가량 증가했습니다. 마스다의 모델 가운데 최소형인 마스다 3도 지난해 판매량이 전월 대비 217% 급등을 했습니다. 또 혼다의 소형차죠. 이 시빅 역시 전년보다 34%의 신장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3년 리스 기간이 끝난 그 운전자들은요, 같은 가격에 이 동급 신차 모델을 더 이상 찾기 어렵다라는 이제 사실을 인지하고 저렴한 모델 쪽으로 턴했다. 저렴한 모델을 선택하는 그런 추세로 전환되고 있다. 이런 소식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9%대까지 치솟았던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지난달에는 3%로 많이 내려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021년 3월 2.6%, 그 이후에 2년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또 물가 상승률입니다. 이로 인해서 이자율이 이제 더 이상 오르지 않고 언제 동결될까? 이런 게 이제 관심인데요. 일단 이번 달에 금리 인상 아마 이번 달에 한 번은 더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 금리를 이번 달에 한 번은 더 추가로 인상하지만 물가 완화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번 달 이후에는 그런데 이제 금리 인상 종료를 논의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관측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 달에 금리 인상 한 번 더 하면 아마 금리 동결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미국 내의 외국 출생 인구 비율이 15%에 가까워지면서 현재 사상 최고치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주춤하는 듯 했던 그 이민이 최근 다시 늘고 있는 데에 따른 결과입니다. 이민정책연구소 데이터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미국 인구 가운데 타 국가에서 출생한 인구의 비율은 약 15%였습니다. 이 수치는 1890년 최고치에 도달했던 그때 그 미국의 외국 출생 인구 비율 15%와 지금 거의 같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해 연방 센서스국의 조사가 있었는데 그때 공개한 통계에서도 미국 내 외국 출생 인구 비율은 13.6%로 거의 14% 엇비슷하게 나와서 역시 15%에 육박하는 그런 추세를 지난해부터 보여준 적이 있었습니다. 10년 전에 조사했었을 때는요, 미국 내 외국 출생 인구 비율이 12.9%를 기록했었는데 이것과 비교해보면 또 지난해는 0.7%포인트가 높아진 셈입니다. 일하는 미국 인구 중에 외국 출생 비율은 그런데 더 높습니다. 노동통계국에 따르면 지난해 1월 기준 노동 인구 가운데 외국 출생 비율은 무려 18.1%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미국 내의 노동자 약 5명 가운데 1명은 해외에서 태어난 이민자인 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한국의 차병원이라고 있죠. 이 차병원이 LA에서 과거 이 헐리우드 장로병원이었던 그 대형 병원을 10여 년 전에 인수를 해서 헐리우드 차병원으로 이름도 바꿔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헐리우드 차병원이 LA 총영사관과 함께 재외국민 긴급 의료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이 MOU를 체결했습니다. LA 총영사관 측은 관할 지역에서 재외국민이 긴급 상황이나 각종 사건 사고 시에 신속한 의료 서비스 지원을 위해서 헐리우드 차병원과 협력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재외국민이라는 것은 뭐 아시다시피 한국 국적을 일단은 갖고 있는 뭐 영주권자나 그리고 뭐 유학생, 방문객, 관광객 또는 지상사 주재원 등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양해각서 MOU에 따르면 양측은 우선 재외국민 긴급 의료를 지원한다. 또 민원실 내에 긴급 의료 상황 발생 시 대처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든다. 또 사건 사고 발생 시에 긴급 의료 서비스 지원 등의 차병원과 함께 협력을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할리우드 차병원은 재외국민이 각종 사건 사고 등으로 인해서 긴급한 의료 서비스가 뭐 LA나 이런 곳에서 이제 필요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총영사관 요청에 따라서 즉각적인 지원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LA 총영사관은 이 할리우드 차병원의 한국형 진료 시스템과 그 프로그램도 홍보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같이 이제 협력하는 것이죠. 차병원이 그렇게 의료 지원을 하니까 그럼 LA 총영사관에서는 그럼 차병원 우리가 홍보해드릴게요. 뭐 이런 식으로. 자, 향후 시민권자 등 우리 외국 국적을 가졌지만 미국 시민권 국적을 갖긴 했지만 한인들인 경우에 한국에서 치료받는 거 이런 거 선호하시는 분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 시민권자 등 이 외국인 환자가 한국 의료 서비스를 원할 경우에 LA 총영사관에서 정보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능을 한다고 합니다. 네, LA시와 인근 도시에 자동으로 티켓이 발부되는 과속 단속 자동 카메라를 설치하는 법안이 캘리포니아 주 의회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캘리포니아 주 전역에 자동으로 티켓이 발부되는 과속 단속 카메라를 도입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6개 도시에서 시범 프로그램을 진행해보자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자, 그 6개 도시는요, LA를 비롯해서 LA 바로 이제 뭐 한 15분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는 북쪽 방면에 있는 글렌데일, 그리고 이제 뭐 남쪽에 있는 바닷가 도시 롱비치, 그리고 북가주에 있는 샌프란시스코, 또 샌호세, 그리고 오클랜드 등입니다. 법안이 최종 확정되면 학교 인근 또는 뭐 과속 빈발 구역 등을 중심으로 해서 단속 카메라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벌금은 규정속도 초과 수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시속 11마일 이상을 초과했을 때는 $50, 16마일 이상 초과했을 때는 $100,
26마일 이상 초과했을 때는 뭐 $200, 또 100마일 이상 초과했을 때는 $500 등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 시작 후 첫 60일 동안은 그냥 경고장만 발부하지만 60일 이후부터는 정식으로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범 프로그램은요, 5년 정도 시범으로 진행을 해본 뒤에 성과가 있다라는 판단이 내려지면 캘리포니아 주 전역에서 실시할 방침입니다. 네, 어릴 때 미국으로 입양 와서 요리사로 성공한 한 한인이 있습니다. 한인 여성 크리스틴 키시라는 분인데요. 그 크리스틴 키시라는 분이 텔레비전 인기 요리 프로그램 아마 보시는 분 많을 거예요. 탑 셰프라는 그 요리 프로그램 시즌 21의 진행자로 발탁되었습니다. NBC 유니버셜 계열의 TV 채널 브라보 TV는 크리스틴 키시가 탑 셰프의 새로운 시즌 진행을 맡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탑 셰프는 지난 2006년부터 방영이 돼서 꾸준히 인기를 끌어온 리얼리티 요리 경쟁 프로그램으로 프로 전문적인 그 셰프들이 출연해서 최고의 요리사 타이틀을 놓고 경연을 벌이는 그런 내용입니다. 크리스틴 키시는 지난 2012년과 2013년 그 방영된 시즌 10에서 우승을 차지한 바 있습니다. 자, 크리스틴 키시. 그녀는 생후 4개월 때 미시간주 켄트우드에 있는 한 가정집에 입양된 뒤에 시카고에 있는 유명 요리학교 르 코르동 블루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졸업 후에는 보스턴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10년간 요리사로 일해왔습니다. 아주 자랑스러운 크리스틴 키시입니다. 이 프로그램 앞으로 좀 더 찾아서 좀 봐야 되겠습니다. 네, 기아 자동차가 조지아주 미국 현지 공장에서 $2억 투자해 대형 SUV인 EV9 생산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아는 $2억 이상의 확장으로 조지아 공장에서 현재 조립 중에 있는 4개의 모델과 함께 곧 출시된 대형 SUV EV9 전기차 SUV를 조립하게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EV9은요, 기아가 북미에서 조립하는 최초의 전기차로 내년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V9이 생산되면 기아가 미국에서 생산하는 5번째 모델이 됩니다. 자, 조지아 공장에서는 현재 기아의 텔루라이드, 소렌토, 스포티지, 그리고 K5 등이 생산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형 SUV 전기차인 EV9도 조지아주 공장에서 직접 현지 생산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미국 연방정부의 지원금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기아 아메리카의 샤 윤 CEO는요, 텔루라이드와 마찬가지로 EV9도 기아의 또 다른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 라면서 EV9은 기아가 지금까지 제작한 차량 가운데 가장 정교할 것이다 라면서 전기차 시장에서 앞으로 두각을 나타낼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국무부가 대만 여행 관련 공지 최신판에서 대만을 지칭했던 국가, 이 컨트리라는 표현을 삭제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무부는 어제 정기적인 검토와 부분적인 편집을 거쳐서 홈페이지를 다시 재단장을 했다라는 설명과 함께 국무부 홈페이지에서 대만 여행 관련 내용을 일부 수정했습니다. 국무부는 작년 10월 이후에 대만을 가장 안전한 여행을 할 수 있는 곳을 의미하는 1등급 여행지로 분류해 왔습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여행 등급 분류는 그대로였습니다만은 대만을 가리키는 표현에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엊그제까지만 해도요, 대만에 관한 국가 안전 보고서를 살펴보라 라는 그런 문구가 있었는데요. 여기서 국가라는 단어가 빠지고 그냥 대만에 관한 안전 보고서를 살펴보라 라는 문구로 바뀐 것입니다. 국가라는 단어가 사라진 것은 아주 민감한 정치적인 연관성을 우리가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미국 국무부가 대만 여행 관련 공지에서 국가라는 단어를 뺀 일은요, 최근에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또 제닛 옐런 재무장관 등 미국 고위 관료들의 그 중국 방문을 계기로 양국 관계의 안정화가 모색되고 있는 와중에 이루어졌다라는 점에서 그 배경에 더더욱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대만 문제를 핵심 이익 중의 핵심으로 규정하고 있는 중국은 그동안 미국 측에 대해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엄수해달라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왔고요. 미국은 하나의 중국 정책의 변함이 없다라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미국이 대만과의 교류 강화를 통해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살살 와해시키고 그런 중국의 입장을 따르지 않는 그런 것이라고 좀 의심을 하고 하면서 미국에 대해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좀 행동으로 보여라 라고 또 요구를 많이 해왔습니다.
결국 미, 중 고위급 교류가 빈번하게 진행되면서 양국 관계의 안정화가 모색되고 있는 최근의 상황을 감안해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무언가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런 일련의 조치를 취한 게 아니냐라는 해석의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한국도 이런 미국의 미묘한 변화 상황 등을 잘 정확하게 감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상 마치기 전에 좀 전에 들어온 속보 하나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테네시주의 한 병원에서 환자가 의사를 총격 살해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어제 오후 테네시주 멤피스 인근 콜리어빌의 캠벨 클리닉이라는 병원 진료실에서 중견 정형외과 전문의 그리고 명망받는 이 지역의 명망받는 이 전문의 벤자민 모크라는 박사가 환자가 쏜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경찰은 용의자 신원을 멤피스 주민 레리 피킨스, 올해 29살의 레리 피킨스라고 확인했습니다. 피킨스는 캠벨 클리닉의 환자로 사건 발생 수십 시간 전부터 이 병원에 머물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지역 경찰은 이와 관련해서 범행 동기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총격은 분명히 의도된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사건 당시 병원 안에 여러 명의 환자와 직원들이 있었지만 이 모크 박사 외에 다른 피해자는 전혀 없다라고 전했습니다. 이 한 목격자는 용의자 피킨스가 최소 일주일 전부터 모크 박사를 위협했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그와 관련된 어떤 신고가 접수된 것은 없다라면서 혹시 모르니까 다른 관할 구역에 접수된 신고가 있는지 추가로 알아보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피킨스는 범행 발생 5분 만에 경찰에 체포되어서 1급 살인 및 가중폭행 혐의로 현재 기소되어 있으며 이 법원에서 보석금 120만 달러를 책정받고 수감되어 있습니다. 경찰은 피킨스가 체포될 당시 몸에 무기를 지니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본인이 몸에 무기를 지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저지른 후에는 순순히 체포에 응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 무언가 분명히 의도된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희생된 의사, 이 모크 박사는 2012년부터 이 병원에서 진료를 해왔는데 특히 이 지역에서 팔꿈치, 손, 그리고 손목 수술이 전문 분야인 아주 명망받는 그런 의사로 알려졌습니다. 병원 측은 모크 박사가 지역사회에서 존경받고 사랑받는 의사였다며 충격과 애도를 표한 뒤에 모크 박사의 가족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올해 43살입니다. 모크 박사. 자, 모크 박사는 부인과의 사이에 어린 두 자녀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모크 박사는 지난주에 발간된 이 멤피스 매거진에 그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2023 멤피스 최고의 의사들 그 목록에 이름이 올려져 있기도 한 이 지역의 유명한 의사로 알려졌습니다. 이 환자 700여 명으로부터 별점 5점 만점에 4.9라는 높은 평점을 받는 그야말로 존경받는 의사였다고 병원 측은 전했습니다. 이 범행 동기가 무엇이었는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이 멤피스 지역에서는 이 소식으로 인해 현재 큰 충격에 빠져 있다라는 현지의 전언입니다. 네, 끝으로 짜투리 뉴스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조지아주 애틀란타의 그 한 네일 업소에 들이닥친 강도가 손님들에게 자신이 무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막 협박을 했지만 손님들 또 직원들 아무도 겁먹지 않고 태연하게 반응을 하자 그냥 뻘쭘해져서 그냥 없어져 도주하는 그런 영상이 공개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애틀란타의 아시아계 업주가 운영하는 그 네일샵에 강도가 들이닥쳤습니다. 강도는 손님들을 향해서 꼼짝 말고 돈 내놔라 라고 고함을 치면서 협박했습니다만은 상점 안에 있던 사람들은 그 누구도 놀라거나 겁먹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강도를 멀뚱멀뚱 그냥 쳐다볼 뿐이었답니다. 이 강도는 가방 안에 권총 같은 무기가 있는 것처럼 하면서 위협을 했지만 창가에 앉아있던 손님 4명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강도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 밖으로 나가려는 한 여성을 향해서 자리에 다시 앉아라 라고 소리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여성은 그의 말을 듣지 않고 그냥 문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아무리 위협을 해도 사람들이 태연한 태도로 그냥 일관하자 강도는 결국 포기한 듯 상점 밖을 나간 후에 그냥 자신의 차를 타고 그냥 떠났다라는 얘기입니다. Everybody get down! Give me all your money! It's got the boxes! Give me all your money! Get down! Where's the money? Give me the money! Where's the money? Everybody give me everything! Where's the money?
자, 이 내용은 USA Today에 보도된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보도한 USA Today는 이 기사의 제목을 어설픈 강도, 뻘쭘한 강도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드림뉴스 하나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그리고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요. 오늘도 변함없이 함께 해주신 구독자 여러분들에게는 더욱더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까지 라스베가스 출장 일을 마치고요. 이제 내일 돌아갑니다. 라스베가스. 자, 근데요, 어제는 108도까지 오르더니 오늘은 110도까지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말에는요 118도까지 오른다라는 그런 예보가 나오는데요. 덥긴 덥습니다. 덥다기보다는 뜨겁다라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인간의 적응력은 참 대단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냥 며칠 있다가 보니까요, 한낮에 뭐 아무리 뜨거워도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다니게 되더라고요. 가능하라 이제 에어컨을 너무 세게 또는 뭐 너무 오래 이렇게 쐬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자,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